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생산한 의약품 또는 중간 공정 물질이 불합격됐을 때 어떻게 우리가 할 건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산 도중에는 여러 가지 QC 시험들을 하잖아요. In-Process Control이라고 하는 IPC 시험을 QC에서 진행을 할 거고요. 생산에서 진행할 수도 있고, 추가적으로 이제 완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CQA 항목, 그러니까 허가받은 시험 항목들로 테스트를 진행하겠죠. 그런 QC 테스팅 시험에서 불합격됐을 때 어떻게 될 거냐. 불합격이라는 게 확립된 기준, 말씀드렸던 IPC나 CQA가 되겠죠. 그런 것들이 맞지 않는 공정 중간 물질과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구분해서 격리를 해야 될 겁니다. 불합격된 것이 이제 실제 합격된 거랑 같이 혼입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크로스 컨타미네이션, 교차 오염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격리해서 시건을 하든지 격리해서 보관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불합격된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바로 폐기를 하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재가공, 리프로세스라고 부르는 재가공이나 재처리, 리워크라고 부르는 것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버리지 않고 재가공이나 재처리를 하는가? 라고 보면 우리가 생산하는 의약품들은 보통 되게 비싼 의약품들이잖아요. 싸면은 몇천만 원 될 수도 있겠지만 몇 억이 될 수도 있고 몇십억이 될 수도 있는 의약품들이겠죠. 그것들을 이제 거의 다 생산해 왔는데 버리게 되면 회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손해가 될 것이고, 규제기관 입장에서도 이제 제때 의약품을 납품하지 못하는 보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거기 때문에 이런 규정이 있는 거죠. 재가공이나 재처리. 그러면 재가공과 재처리가 도대체 뭐냐 좀 살펴보겠습니다. 재가공은 기준 일탈한 제조 공정 단계에 있는 반제품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티미디에이트죠. 반제품에 대해서 이미 설정된, 요 부분이 중요합니다. 요 부분이 중요해요. 이미 설정된 생산 공정의 일부 공정을 반복하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미 허가된 공정이 A 공정을 거쳐서 B 공정 그리고 C 공정으로 이어진다라고 봅시다. 그러면 A 공정이 끝나고 우리가 In-Process Control 하겠죠. IPC를 할 거고요. B 공정, IPC가 통과되면 B 공정으로 넘어갈 것이고, 그리고 B 공정이 끝나면 또다시 IPC를 하겠죠. 근데 여기서 불합격이 났어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바로 앞에 B 공정을 한 번 더 수행을 한다든지, 그 앞에 있는 A 공정과 B 공정을 다시 수행을 한다든지, 우리가 이미 수립된 생산 공정을 다시 수행하는 것을 리프로세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불합격이 나면 기준 일탈이 발생할 것이고, 원인 조사를 해서 퀄리티에 대한 임팩 어세스를 하고 어떤 공정을 추가로 진행을 할 것인가 라고 충분히 리스크 어세스를 하겠죠. 그래서 필요한 공정들을 추가를 하게 되는, 그래서 다시 공정을 수행했을 때 적합이 났다 그러면 이제 다시 C 공정으로 넘어가는 이런 절차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적합했다라고 하면 출하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고요. 또 재처리는 그럼 재가공과 뭐가 다른가? 기준 또는 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아까 말씀드린 중간체 또는 API를, 완제품을 적절한 품질을 얻기 위해 기승인된 제조 공정이 아닌 공정 단계에 투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허가받은 정형적인 절차는 A, B, C인데, 이번에 불합격된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A, B, C를 다시 하더라도 실제 적합이 될 가능성이 낮은 거죠. 우리가 임팩 어세스를 해봤더니. 그러면 새로운 공정, D 공정을 우리가 추가적으로 진행하는, 기존에 설정되지 않는 공정 단계를 진행하는 것을 리워크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재가공보다 훨씬 더 여러 가지 팩터들을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제조 공정을 수집할 때 여러 가지 팩터들을 고민해서 밸리데이션을 할 거잖아요. 근데 이 D 공정은 아직 공정 밸리데이션 진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더 추가적으로 진행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리스크들을 도출해서 액션을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기존에 없던 공정을 추가하기 때문에 규제기관과 또 추가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규제기관에 연락을 해서 우리가 이런 사유로 기존에 허가에 없던 D 공정을 해야 될 것 같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리스크를 분석해 봤더니 이런 리스크가 있고 그래서 추가적인 테스팅을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하면 괜찮을까요? 라고 물어보고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추가적인 보완 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진행을 하겠죠. 그래서 D를 거쳐서 다시 C를 한다든지 그래서 이제 적합하면 릴리즈가 될 것이고 적합하지 않으면 이제 폐기하는 그런 절차가 될 겁니다. 그리고 실제 릴리즈가 돼서 유통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반품이 될 경우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 반품이 되는 경우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만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유통 중에 여러 가지 환경, 온도, 습도, 압력, 화재 등등을 이제 환경적인 측면이나 부적절한 보관 조건에 따라서 이제 반품되는 경우에는 반납된 의약품의 기록을 이제 이렇게 이름, 함량, 롯 번호, 반납 사유, 반납된 양, 반납된 의약품의 폐기 날짜 등등을 이제 작성을 한 다음에 처리를 해야겠죠. 근데 반드시 반납된 의약품을 폐기해야 되는 거는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양이 많고 보관 조건 일탈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리스크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위험성적인 측면에서 리스크가 낮다라고 판단되면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리스크 어세스를 하고 이 내용을 반영해서 추가적인 액션이 필요하면 액션을 하고 시험을 하고 퀄리티에 적합하다라고 하면 이제 출하를 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될 거고요. 보통 이제 반품된 의약품이 양이 적을 경우에는 이제 이런 기록들을 남기고 폐기하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생산 중에 부적합 됐거나 유통 중에 부적합 가능성이 있는 의약품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